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다. 나폴레옹. 네, 어떤 행동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동하기 전에 본인의 그런 생각과 결심입니다. 이 굳은 결심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준비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 특히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서울이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거의 한 10개월, 12개월, 11개월 정도의 이달 21일, 3월 21일까지 이제 기준 누적 상승률을 쭉 보니까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도 상당히 거의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지나고 저는 6월, 7월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가 올 하반기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거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감사 스마일도 고양시라든지 삼성, 그 다음에 서대문, 은평, 마포 쪽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갖다 하다가 어떤 단톡방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둔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뭐 34평이 20억에 거래가 되고 또 1, 2, 3단지 골고루 4건에서 5건이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 조건이 완공 후에 잔금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고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평, 34평 가릴 것 없이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집 보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 그리고 고래일 남은 34평 14억대 매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틈새시장 강동 롯데캐슬 34평 12억대도 지금 바쁘다. 그리고 전월세 손님도 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상계주공 미미삼도 손님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재테크 겸하려는 젊은 층들이 지금 방문하셨다. 음마아파트도 드디어 오랜 장벽 깨고 이번 주에만 3건이 거래가 되고 있다. 34평이 25억 8천, 25억 9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지금 일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스마일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내려갈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언론보다 시장이 더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고 4월 10일 총선이 정말 딱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일단 뭐 총선 결과에 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총선 결과보다 더 먼저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지금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빨리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인천 계양에 이제 29일 지난달 29일 착공을 시작했다.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를 속도를 낸다. 어떻게 보면 지난 인천 계양에 말 그대로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제 착공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GTX-A에 묻혀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의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도 야 이거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나?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을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내가 종잣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종잣돈이 없고 청년이고 미혼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한 5년에서 10년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려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2019년도부터 3기 신도시 착공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201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인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가 인제 착공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지금 거의
작년에 지금 본청약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착공이 작년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1년이 딜레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행스럽게라도 뭐 착공이 들어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만큼 또 딜레이가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딜레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전 청약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에 본청약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도 물론 기다리는 것도 물론 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양가도 이 본청약 때 분양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갖다 할 수가 없고 만약에 5% 이내로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스럽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5% 이내로 인상을 갖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거는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갑자기 본청약을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딜레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떤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시고 본인들이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감당하시는 분들만 창릉이든 뭐 인천계양이든 본청약이든 사전청약을 갖다가 하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뉴스원 기사가 조금 이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국토교통부의 블로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1285호 3월 29일 날 첫 착공을 합니다.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이제 본청약이 이제 보니까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오른쪽 편에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 부천대장지구 좌측편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는 지하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이 바로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양 IC라든지 서운 JC 이런 뭐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는 있다. 이런 도로 교통망은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1월 지구조성 작업에 착수해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두 개 블록에 대해서 이제 착공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본청약을 좀 들어갈 건데 본청약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2, A3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 3월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5년, 6년, 2년 한 6개월, 2년 한 7개월 정도, 2년 한 10개월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26년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구라든지 74, 84 다양한 평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해서 전용 면적 55 타입으로 단일 평수를 공급하는데 위치는 지금 인천 계양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직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약 분양가가 물론 9월 전에 이제 본청약을 한 시기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본청약 분양가 인천 계양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의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2블록과 A3블록이 사전청약 분양가하고 본청약 분양가가 정말 예상대로 5% 이내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창릉이든 나머지에 있는 뭐 부천 대장이든 뭐 하남 교산이든 이런 데도 크게 영향을 주지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인천 계양의 A2블록 같은 경우나 A3블록에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3기 신도시, 다른 3기 신도시에 영향을 또 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여기에 지금 인천 계양지구 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뿐만 아니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하남 교산까지도 이제 올 내에 그러니까 연내 착공이라고 하니까 올 하반기 2024년 12월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LH의 창 3기 신도시 이쪽 담당하신 분께 여쭤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직까지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인천 계양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모든 게 스탠바이가 됐었고 지금 착공이 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도 아마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갖다가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날짜라든지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디 올 하반기에 고양 창릉이 꼭 착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창릉지구 약 2,000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S5블럭과 S6블럭, A4 이 3개 블럭, 창릉 천마을만 일단 현재 올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뭐 S4블럭이라든지 S1이라든지 S3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A1 신혼희망타운 같은 A1 뭐 임대아파트 이쪽 4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 창릉 천마을 착공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즉각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현한 국토교통부 1차관님께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예상 물량이 제때로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 시공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국토교통부 차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 3기 신도시가 지금보다 더 늦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2019년도부터 이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계획보다 실제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게 빠르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릉지구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마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민간 분양은 언제 되느냐고 계속해서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지난번에 C1 블럭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번 하반기에 C1과 S7 블럭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지 매각이 진행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C1과 S7을 갖다가 조건을 정말 파격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은 어떠한 시행사나 어떤 건설사도 이걸 갖다 지금부터 매수를 갖다 해서 앞으로 4년, 5년을 갖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서 땅을 갖다가 좀 좋은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LH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에 또 B5와 S11 블럭에 대한 또 청약을 갖다가 사전 청약을 또 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1단계가 만약에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2단계, 3단계는 아마 더 늦어질 것 같고,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전 청약도 아직 본 청약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에 입주하는 물량들은 2030년이 넘어갈 것 같고, 특히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낙찰자가 생겨가지고 2028년, 2029년에 토지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입니다. 6년 동안 내가, 아니면 8년 동안 내가 내 집 없이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차라리 6년이나 8년이나 10년 있다가 후에 차라리 창릉으로 입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건지,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1기 신도시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2기 신도시는 동탄과 광교, 김포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운정 신도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미스테이크 했던 게, 정부 말만 믿고 정말 3기 신도시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주택 100만 호를 갖다 공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2024년에 이제 와서 드디어 이제 제가 알게 된, 말 그대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이제 희망 고문을 갖다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빨리 할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마냥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나머지에 있는 신도시를 갖다가 정말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준신축,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든 매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살다가 갈아타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누구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직업군인 생활했을 때만 해도 집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직업군인 생활을 종료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직면했던 게 집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20, 30대가 결혼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집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 집이라는 딜레마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저는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LH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본청약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을 갖다 계속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이 창릉 천마을이라도 지금 올 하반기에 꼭 착공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지금 창릉의 호수공원도 지금 추진을 갖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릉 호수공원이라든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창릉 3기 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계획보다 더 딜레이되지 않고 계획대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잘 고르는 방법 10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가 홍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댓글에 정말 깜짝 놀란 저희 이제 민수님께서 참 좋아요이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저희 어머님이세요. 감사스마일 어머님이신데, 저는 처음에는 동명이인이신 줄 알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9년도부터 제 아들의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었고,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오는 걸 잘 못하셔서 제가 이제 링크로 걸어서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올리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머님이 특별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불효를 저질러서 항상 죄송하고 또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고마운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 어머님한테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이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잘 고르는 방법 10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제가 조금 이제 못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감사스마일도 첫 집을 장만을 하고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 아파트 잘 고르는 방법이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의 노하우, 그리고 만약에 감사스마일 너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 선택 기준 6가지, 정말 이 6가지만큼은 꼭 명심하시면 본인이 첫 집을 마련하든 두 번째 집을 마련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자산을 갖다 불려갈 수 있는 이 하나의 정말 중요한 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싼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을 꼭 선택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저의 애청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항상 긍정의 메시지, 그리고 또 이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알았던 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